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8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입니다. 그동안 사실 6년 동안 강의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얘기할 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구독자 수가 10,000분을 돌파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1093분. 참 오래 걸렸죠.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제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 날짜를 제가 받으러 갑니다. 요즘에 그 진단을 받으러 이렇게 병원을 가다 보니까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할 예정인데,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거기서 학생으로서 실습을 했는데 이제 환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갑상선암 진단받은 게 더 좋은 일이냐? 불교에서는 안 좋은 일이 아니죠. 안 좋은 일은 자신의 업을 없애주는 업장 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이 정말 안 좋은 걸까요?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시 여기면 그냥 질병도 우리네 인생과 같이 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받으려고 해요. 돈, 지위, 명예 이런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가난, 질병, 불행한 일들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들. 그렇게 골라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좋은 것만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인생은 골고루 섞여서 오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난리가 나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있죠. 정말 좋은 일이 좋은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안 좋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출세했던 고위 관료들과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일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안 좋게 여기는 일들이 좋은 일로 또 바뀐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TV 토크쇼 같은 데 보십시오.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절치부심해서 회사를 다시 일궜다는 사람도 있고, 집안이 어릴 때부터 어려워서 아니면 갑자기 병이 생기는 바람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좋은 일이 나쁘게 될지, 지금 벌어지는 나쁜 일이 좋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숭산 스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있죠. 오직 모를 뿐. 인생은 정말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닥친 일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죠. 지금 당장 안 좋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기고만장하면서 좋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좋고 나쁘고,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우리는 이렇게 지나치게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진은 좋은 것이고, 승진해서 탈락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면 좋은 것이고, 떨어지면 나쁜 것이고, 병에 걸리면 안 좋고, 건강하면 좋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을 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리어 빨리 회사에서 나갈 수도 있고, 승진해서 누락되는 바람에 도리어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떨어지면 나쁘다고 하지만 도리어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에 갈 수도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또한 질병에 걸린 바람에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챙겨서 더 오랫동안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목이 메려고 그러네. 심근경색이 오는 바람에 관상동맥에 그 스텐트 시술을 하고 이후에 금연도 하고 체중도 빼고 몸 관리를 해서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작스레 심장이 빨리 뛰고 곧 죽을 것 같은 증상이 오는 병입니다. 이 병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그 질병을 앓고 나서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금연과 금주를 하는 바람에 건강이 더 좋아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좋고 나쁘고에 얽매여 지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질병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흔히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아니면 이 생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에 걸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질병은 인생의 실패요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죄와 벌에 대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말이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죄를 지었다고 병으로 벌을 줄까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질병으로 벌을 내릴까요? 아니면 우주법계, 알라신, 힌두신이 죄값 치르라고 벌로 병을 내릴까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쫀쫀한 분들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있는 생명 모두에게 나눠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걸 죄와 벌의 관점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고통과 힘든 순간을 좀 겪어보라고 주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깨치는 순간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분들은 인생이란 지혜의 수업 시간에 속성반에 가입한 겁니다.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인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별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돈이나 벌고 지위나 높이고 명예나 쌓으려고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급차나 비싼 아파트나 높은 지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건 잠깐 좋았다 마는 것들이지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뭘까요? 지혜죠. 그 지혜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지 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앓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절망의 순간은 바로 가장 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불교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공부라고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자꾸 비워내다 보면은 어때요? 불교에서는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왜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지혜를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중생에서 부처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잘못 쌓아온 지식들,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다 비워내다 보면 찬란한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디 아프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혜의 속성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속성반에 들어와서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질병은 절대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은 질병 상태를 거의 죽음의 상태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인간의 개념임 때문입니다. 인간은 뭔가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사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편견 때문인 거죠.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못해도 그 존재 자체로 빛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픈 와중에도 창문 너머로 아름답게 빛나는 노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또 좀 걸을 수 있는 분이라면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길가의 아름다운 들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찬스가 바로 질병이죠. 전에는 그저 무감동한 일상이었던 것들에 대한 무한 감사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도리어 살아있는 게 아닐까요? 폭풍처럼 쏟아지는 일더미에 치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집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하루보다 얼마나 알차고 감동적인 하루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감동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걸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진 분별심을 조금 누그러뜨렸으면 하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런 분별심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보고 교육받아온 것들의 산물일 뿐이지 사실 모든 사건들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모든 사건들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개념으로 좋고 나쁘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식물인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채소라고 부르고 먹을 수 없는 건 잡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같은 생명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죠? 인간에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하는 습관을 들여왔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얽매여 살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네 삶이 많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냥 내게 벌어진 일들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일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좋은 일, 나쁜 일로 구분하고 좋고 나쁘고로 구분하고 슬프고 즐거운 것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중립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참 편안해집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거기에 끄달리게 해서 우리 인생이 항상 나쁜 일들만 일어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을 구분할 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쪽으로 더 많이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항상 나쁜 일뿐이고 좋은 일이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심을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더 줄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좀 더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